무의식 이해 엄청 쉬워요. 저만 믿으세요. 저희는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뇌에서 밥 먹어야지 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밥을 찾게 돼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럼 의식은 뭐냐? 뇌에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라는 신호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의식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걸 하게 돼요. 운동 같은 거. 이게 의식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알았어요. 이제 차로 비유할게요. 자, 무의식은 차예요. 자율주행차. 테슬라죠. 그리고 우리 의식은 운전자예요. 의식은 운전대를 잡고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자율주행 반도체, GPU 같은 거고요. 저의 의식은 운전자다. 무의식은 자율주행차다. 참고로 무의식이랑 자율주행차는 모두 스스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의식적인 제어 없이도 돌아가죠. 즉, 자동이에요. 우리 운전자가 조작하는 건 돈 벌러 그리고 일하러 가려고 하는 내비 설정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죠?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운전자는 머리를 쓰기 싫어해요. 운전 싫어해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 반도체가 하는 일을 다 알진 못해요. 이 반도체의 복잡한 알고리즘, 어려운 프로세싱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냥 내비둡니다. 운전자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비 설정 살짝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로 맡겨요.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말한 이 무의식이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뇌 활동이나 자동적인 정신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볼게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보 처리 과정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알아서 스탑, 직진, 빠르게 천천히 갑니다. 반경 10m 내의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대처해주고 또 길을 알아서 정해줍니다. 낭떠러지로는 안 가요. 앞에 할머니 지나가면 멈춰요. 반도체 덕분에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운전자가 굳이 개입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무의식도 그래요.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존을 위해 예를 들면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하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뱀을 보면 피하거나 등의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도 있어요. 가끔 멍청합니다. 바보 같아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기상악화로 인해서 카메라랑 라이다의 기능이 떨어져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상한 데로 가끔 가는 등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무의식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받은 상처랑 갈등 때문에 혹은 꿈이랑 환상에 빠져서 또는 본능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낮추거나 관계에서 불안불안, 의존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감정에 되게 가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으로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뇌 연구에 따르면 우리 결정의 대다수 80%는 무의식적으로 내려진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 최대 10초 전에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의미라는데요. 자, 198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자이자 인간의 의식 연구의 선구자인 벤자민 리벳은 이 뇌과학계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실험을 했어요. 자,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버튼을 누를지를 선택하도록 이 한 실험을 했는데요. 리벳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어떤 버튼을 누를지 결정하기 이 수백 밀리초 전에 행동과 관련된 뇌 부위가 이미 활동한다는 결과를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물컵, 저걸 잡으려고 손을 뻗자,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온다, 손을 뻗어 물컵을 잡는다가 아니라 물컵,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온다, 저걸 잡으려고 손을 뻗자, 손을 뻗어 물컵을 잡는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07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뇌과학자인 존 데일란 하인즈는 리벳 박사의 실험을 또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2008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455를 보고 저도 충격 먹은 기억이 있어요. 결과는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결정은 최대 10초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의 뇌를 특별한 기계로 찍어봤어요. 실험 대상자의 뇌의 변화를 fMRI로 촬영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과 관련된 뇌 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실험 대상자가 결정을 하기 수초 전에 우리 이마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먼저 움직임이 생겼어요. 피질 부위죠. 이 피질 부위를 통해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 왼쪽 버튼을 누를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예측 성공률은 60%였어요. 근데 가장 놀란 건 최대 10초 전에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2011년에 또 다른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이자크 프라이드 박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분 내용은 이래요. 결정이 사람들 인식 1초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도 80%의 확률로 맞추었다고 해요. 2014년에는 다른 대학의 연구진들이 또 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2014년 6월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데이비스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독립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개념이 뇌의 배경소음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즉, 뇌의 잡음일 수 있다고 말한 거죠. 여기 연구진들은 자발적 신경 요동이 의사결정을 예측한다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피실험자에게 머리에 특별한 기계를 씌워서 이 뇌의 잡음을 측정했어요. 자세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피실험자에게 뇌파 전이 기록술 장치를 착용케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뇌 소음을 측정한 거죠. 자세히 말하면 이 EEG 장치는 사람 머리에 씌워서 그 뇌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을 보라고 했는데 스크린에 신호가 나오면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라고 했어요. 그때 발생하는 뇌의 활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뇌의 잡음은 사람이 결정을 할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하기 전에 움직였다고 해요. EEG 장치를 통해 측정된 뇌 활동 이력을 보니까 그 정기적인 움직임이 이 사람이 뭔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어난 거죠. 자, 이에 연구진들은 의사결정이 뇌의 의미적인 활동에 연결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대요. 의사결정이 뇌의 무작위 활동이랑 관련돼 있다라고 해석되네요. 의식에 대해 고평가, 과대평가인 거죠.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지금 다 미리 결정된 걸까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일이지만은 이 과정에서 뇌가 먼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은 뇌 잡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